안녕하십니까. 공부 못했던 그 친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쓴 구론산 밤원두입니다. 중학교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책 제목인 공부 못했던 그 친구는 누구일까? 여러분들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바로 저입니다. 그럼 제가 그럼 공부를 진짜로 잘했는데도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가 생각했더라도 정말 어처구니 없이 공부를 못했구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뭐 비단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령 초등학교 때는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제 운동장에서 단체로 뭐 춤 같은 걸 배우잖아요, 댄스 같은 걸. 그러면 선생님이 한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다른 손으로 댄스 동작을 합니다. 그 동작은 두 손으로 다 하는 건데, 저는 선생님 한 손으로 흔드니까 저는 한 손으로 흔들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다 두 손으로 하고 있는데, 그 순간, 그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순간 내가 뭔가 다르구나, 남들과 뭔가 모자란가, 그런 생각이 발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쯤인 것 같은데, 어느 날 산수 시간이었어요. 근데 산수 시험을 치는데 뭐 부등호로 표기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예를 들어 5는 3보다 크다 이러면 3 부등호 5 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시험을 치는데 분명히 배웠는데 이 부등호가 어느 쪽이 큰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참 고민을 했죠. 뾰족하게 가리키는 쪽이 큰지, 입을 벌리고 있는 쪽이 큰지 고민하다가 역시 화살표 쪽이 크겠지 이러면서 오히려 거꾸로 써가지고 죄다 틀린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도 뭐 겨우 반 등수에 거의 못 미치는 그런 성적이었고요. 특히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는 수학을 상당히 못했고요. 영어는 그보다 더 못했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때 뭐 솔직히 국영수를 모르면 좋은 대학을 가기 힘든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좋은 대학을 갈 수 없었고,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구나,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이 시작은 어쩌면 초등학교 때부터 예정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요즘 말로 뭐 이생망이라고 그러죠.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군대에서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점심을 먹고 햇볕을 쬐면서 누워있는데 진진의 음악이, 대중가요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대중가요 음악이 정말 감미로운 남자와 여자가 부르는 노래였는데, 그래서 옆에 따라 부르는 친구가 있어서 노래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그대 안의 블루입니다. 그대 안의 블루. 그때 그대 안의 블루라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타라타라는 그 기본적인 뜻도 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스스로 충격을 받았죠. 내가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까지 왔는데 블루라는 단어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정말 영어를 포기하고 살았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포기하고 산다는 것, 지금 이 모습을 내가 10년 뒤, 20년 뒤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노래가, 김현철이 불렀던 그대 안의 블루가 제 삶을 반성하게 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제대로 다시 공부를 하면서 내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에게서 받은 한 통의 문자였습니다. 그 친구는 제 초등학교 동창이고요. 평소에 알고 지내거나 연락을 하고 사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날라온 문자, 40년 만에 받은 문자였습니다. 밥은 먹고 사느냐라는 달랑 한 줄의 문자였는데, 그냥 뭐 어떻게 알게 된 주소로, 번호로 뭐 평범하게 그냥 보낸 문자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순간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심한 자격지심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상당히 공부를 잘했던 친구고, 소문으로는 뭐 서울대 법대를 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폭풍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로펌의 변호사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자격지심은 그런 거예요. 서울대 나와서 돈 많이 벌고 잘 나가는 친구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하면서 공부만 했던 저를 떠올리면서 너는 어떻게 살고 있냐, 밥은 먹고 사느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한번 답을 써보자, 답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공부 못했던 그 친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똑똑히 봐라. 내가 너만큼 돈은 못 벌지 몰라도 너만큼 행복하다, 또는 너 이상 행복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책에는 뭐 거대한 교육적인 담론 같은 걸 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교육자라고 해서 어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 교육이 학생들을 바꾸는 그런 모습들은 다양한 교육 서적에 많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무게를 내려놓고요, 제 덤덤한 이야기들, 제가 이렇게 살아왔고 그런 얘기들로 이 책을 꾸며봤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한 꼭지를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저는 학교에 근무할 때 학생들하고 좀 엉뚱하게 소통하는 것을 좀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기시하는 가운데 손가락, 저는 뭐 이 손가락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손가락 드는 걸 아주 금기시하죠. 근데 저는 예를 들어 학생들이 수업 중에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선생님 화장실 가도 되나요 하면 수업의 흐름을 끊잖아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중간에 손가락을 딱 들어라, 가운데 손가락을 들면 화장실 가도 되냐라는 뜻이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가도 된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지금은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좀 이따 가거라, 이런 yes, no 이런 식으로 가운데 손가락으로 얘기를 한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다니다가 출근할 때 학생들이 간혹 막 오면은 이제 제가 차를 태워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가운데 손가락을 딱 들면 차를 타도 되나요? 이런 또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하면 타거라, 이렇게 하면 안 태워줘, 이런 뜻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출근을 하고 있는데 학생이 손가락을 딱 든 거예요. 제가 그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그 애가 저를 쫓아오면서 한 손도 아니고 두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쫓아왔어요. 근데 저는 못 보고 갔죠.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인성부장 선생님이 봤습니다. 그래서 빌려갔죠. 그 친구는 꾸지람 한참 듣는데 학생이 아니 억울하다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인성부장 선생님이 저한테 확인하러 와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 엉뚱한 장난을 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잔잔하게 제가 살아왔던 얘기들, 그리고 학창 시절, 그리고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굶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힘들게, 그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왔던 얘기들, 학교 현장에서 만난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생활인으로서 살아가는 제 모습들, 이런 것을 담으면서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 이런 주제로 책을 써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확천금을 많이 꿈꾸기도 합니다. 뭐 일확천금이 아니더라도 내가 노력한 이상으로 많은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게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리자면, 잘 아시는 이승엽 선수 있지 않습니까? 56호 홈런을 때리면서 아시아 홈런 신기록을 세웠던 그 당시입니다. 10년도 더 됐는데요. 그때 55호 홈런을 때리고 마지막 개를 남겨놨을 때 사람들이 야구장에 많이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고 온 게 뭐냐면 커다란 잠자리채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정말 엄청난 잠자리채들이 관중석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56호 홈런볼을 잡기 위해서 1루 쪽으로 많이 공이 날아갔고, 그 다음에 3루 쪽으로 많이 날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자리채들이 1루 쪽과 3루 쪽 관중석에 많이 모여 있었는데, 56호 홈런볼은요 가운데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관중석도 아니고요, 경기장과 관중석 사이에 있는 통로에 떨어졌습니다. 그 통로에 누가 있었냐면, 이승엽 홈런볼을 아시아 홈런 신기록을 추가하려고 플래카드를 달려고 준비하고 있던 그 직원의 바로 등 뒤에 그 홈런볼이 떨어졌습니다. 그 수많은 잠자리채들 다 피해서 묵묵히 자기 현장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던 그 사람에게 떨어졌던 것이 우연일 수도 있지만 과연 우연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한번 그것을 우리 인생에 한번 조명해 보았습니다. 정말 공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그렇지만 좋은 인성을 가지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큰 행운은 아닐지 몰라도 소소한 행복은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우리가 뭐 성적표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아이가 좋은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게, 정말 바른 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칭찬과 격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부 못하는 그것, 인생의 지금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 멀리 봐야 되거든요. 일전에 서울대에 자녀를 몇 보내는 부모님이 그 비결을 묻는 다른 부모에게 이렇게 해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매 학년 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 학년 초 3월에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이를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불러 세워서 칭찬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것이 비결이었다고 합니다. 모두 앞에서 칭찬을 받았던 그 학생은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했을 거고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쌓이고 쌓여서 서울대를 가는 그런 우수한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라면,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라면 정말 인성도 바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자라나서 정말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해 주시고 멀리 보고 지켜봐 주시고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그런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랑하는 가족을 보면서 웃을 수 있고, 또는 뭐 저녁에 퇴근하면서 몸은 지쳤지만 밤하늘에 별이 있는가 한번 올려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그런 데서 행복이 비롯된다고 봅니다. 내 마음의 여유, 그리고 내가 그 여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인지하는 나의 메타인지, 그것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책으로 인해서 모인 인쇄들은 전에 우리 특수교육 학생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전액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많이 읽고 사랑해 주시면 기부로서 은혜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